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21일 보도되었던 윤 정부의 반도체 지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투어. 드디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외로운 글로벌 반도체 전투 속에 윤 정부의 의미 있는 반도체 지원에 관한 가이드가 제시됐습니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외국을 필두로 대만, 중국, 일본까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의 우리 정부는 동떨어진 행보로 삼성전자의 외로운 사투가 지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삼성전자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생활과 잦은 법원 출두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서 방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전 정부의 2017년 반도체 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산술적으로 7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커 보입니다. 그동안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 대만과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윤 정부의 발표는 고무적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욱 믿음이 가고 기대가 큽니다. 이번 정부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TSMC처럼 국가적 반도체 자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추호 강대국 목표를 세운 윤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인 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10년간 관련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1.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세미캠의 발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추호 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용수 등의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클린룸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 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세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에서 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 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 재산 설계 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 환경 규제도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 연장 근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인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존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 명 양성. 교육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 전공 및 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 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5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우수석 박사 인재를 육성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유중고 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진세미캠,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업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 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4.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30년 10% 목표.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합니다. 2024에서 2030년 전력 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국내 팹리스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 선도용 기술 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제2판교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핵심 전략에 대한 세부 과제 규모 등은 다음 달 말쯤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의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지원을 팹리스와 소부장 및 산업 전반에 확대하여 반도체 초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판단되어 기대가 큽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종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저의 영상 중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경쟁력 있는 관련 기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는 노광 관련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EUV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SNS텍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 실리콘 소재 및 나노 기술을 이용한 EUV용 펠리클을 연구 개발 중이며 일부 생산 예정입니다. FST는 SiC 소재와 메탈 소재 EUV용 펠리클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로드맵상 23년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EUV 관련 장비는 개발 완료하여 현재 기업 테스트에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 완료하여 삼성전자에 납품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창케미칼은 22년 7월 14일에 상장한 회사로 EUV 린스를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여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린스는 공정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PR의 쓰러짐을 방지하고 결함을 제거해주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버행 이슈의 뜻은
잠재적 매도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상장의 경우 기관들의 의무 보유 기간 종료 시 대량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LX 세미콘 국내 팹리스 대장주로 DDI 글로벌 1위이며 LG 디스플레이와 애플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 차량용 칩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LG노텍의 SIC 관련 사업 설비와 특허 자산 60건을 양수받았으며 LG화학으로부터 FJ 머티리얼즈 지분 30%가량을 인수해 전장용 방열 소재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 플랫칩스 지능형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인 카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되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와 차량에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모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DMP와 AP가 매출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MCU를 국산화하여 현기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오토실리콘은 SK온과 함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칩인 배터리 관리 칩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4. 칩스앤미디어 국내 유일의 IP 업체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개발 및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매출은 로열티 53.6%, 라이센스 41.6%, 서비스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1위 기업인 NXP가 최대 고객입니다. 과거 텔레칩스의 자회사였는데 최근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현재는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바이아웃을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였기에 향후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4. KEC 주력시장은 SIC 전력용 반도체인 SSTR입니다. SSTR은 스몰 시그널 트랜지스터의 약자로 전자제품이나 ETD 등 부품으로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합니다. 가전제품의 스마트화와 하이브지 통신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자동차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장비 수요,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가전기기와 테슬라의 터치스크린 LCD에 SSTR을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5. 가온칩스 22년 5월 20일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로 디자인하우스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건설업과 비교하면 건물 전체를 설계하는 것을 팹리스라 하고 주방, 거실 등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것을 디자인하우스라 칭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식 설계 솔루션 파트너로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하여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에게 시스템 반도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직 보호이수 기간이 남아있어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FST의 자회사인 오로스크놀로지와 이솔도 눈여겨봐야 할 듯 싶습니다. ALD 증착 관련 기업인 원익 IPS, 휴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와 8대 공정 4편에서 이야기했던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필수적인 반도체, 국가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니 기분이 좋네요. 국가의 경쟁력에 큰 보탬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할 듯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투아